오늘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단 오브 서스데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메카입니다. 단 오브 서스데이 건소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기체인데 특이하게도 전신이 검 형태로 변형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모데로이드에도 그게 파츠 교체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박스 자체는 요 근래에 만들었던 모데로이드들에 비하면 좀 얇은 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파츠가 막 엄청 정량 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만드는데 일단은 꽤나 재밌었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유의 컬러링이나 이거를 또 클리어 파츠로 구현을 해놔가지고 몸체를 이런 부분도 꽤나 센스 있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시는 2023년 1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N가로 6,500엔입니다. 오늘 리뷰도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고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단 오브 서스데이. 부속품들은 기본적으로 단 오브 서스데이의 무장과 그리고 무장용 옵션들, 그리고 편손, 그리고 무장손, 거기에 이제 변형용 교체 파츠까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일단 교체 파츠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신을 검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검이 들어있어요. 이게 변형했을 때 이제 하체에 달릴 검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만 따져도 지금 본체 거의 본체급이거든요. 거의 본체 목까지 오니까 상당히 굵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머리 부분의 교체 파츠, 흉부의 교체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용 무장인 검, 이것도 기믹이 조금씩 있죠. 잘 보면 기다란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손잡이 끝부분에 이제 마개도 달려 있습니다. 손에 쥘 때는 이 마개를 빼고 끼고 하는 거를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이 뒤에 역날로 달려있는 작은 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해서 쓸 수 있죠. 손잡이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접혀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손잡이를 별도로 이렇게 끼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검으로서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 검을 역수로 잡기도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작은 검 부분이 손잡이가 꺾여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다른 파츠를 끼우면 이렇게 뒤쪽으로 손잡이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역수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번엔 정상적인 상태에서 추가 조인트를 활용해서 손목에 장착하는 형태. 손목 뒤쪽으로 장착을 해서 필살기 제스트 했었던 그 형태를 구현할 수도 있고, 작은 검을 떼어내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또 손목 조인트를 끼워주면은 작은 검 없이 큰 검으로만 손목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도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스탠드용 조인트인데 이거는 검으로 변형했을 때 사용하는 조인트고, 편손이랑 주먹손 이렇게 클리어로 되어 있는 손이에요. 애초에 설정상 전신에 유체가 돌기 때문에 그 유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클리어 파츠로 했더라고요. 이게 편손, 이게 무장손, 무장을 쥐는 손이고, 기본으로 주먹손, 총 3종의 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단 오브 서스데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 흰색 외장 그리고 붉은 색깔 케이블이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단 오브 서스데이에 프라모델은 없을까 했었는데, 그동안 특별히 막 프라모델이 있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피규어라든가 이런 건 종종 있었는데 확실히 이 모데로이드가 그래도 잘 나왔다 생각이 든 게 사이즈가 좀 돼요. 이 머리 끝까지의 전고가 이것만 한 약 19cm가 조금 넘네요. 조금 넘고, 이 등에 있는 검까지의 사이즈가 21cm가 넘네요. 21.5cm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어떻게 보면은 프라모델로서는 상당한 사이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눈은 도색 파츠, 그 외에 검은 색깔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스티커입니다. 그래도 눈 주변에는 또 클리어 파츠를 활용을 해가지고 색깔이 또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스티커가 쓰인 부분이 요 양옆에 귀 검은색, 그리고 머리 양옆에 검은색, 그리고 머리 정중앙에
길쭉한 부분까지 스티커예요. 이 이마 정중앙은 여기는 또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도 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느낌이더라고요. 눈이 딱 이제 눈만 딱 도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이 인상이랄까?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전체적으로 조형이라든가 좀 샤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몸통. 몸통에도 보면은 이 빨간 색깔 동그란 부분은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도색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슴 중앙에는 또 클리어 파츠가 쓰였다거나 허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허리 또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죠. 흉부 외장 같은 경우는 디테일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등으로 가보면은 이제 등 쪽에도 붉은 색깔 파츠를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허리 쪽 쭉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또 쓰였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등에 가장 특징적인 게 달려있죠. 왼쪽 어깨에 거대한 검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형일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는 거대한 검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에 달려 있는 게 이거예요. 사이즈 차이가 꽤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요겁니다. 그리고 단 오브 서스데이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팔입니다. 팔에 보면은 마치 칼날처럼 생긴 어깨 외장이 달려 있는데 요게 또 특징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 외장이 크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케이블이, 붉은 색깔 케이블이 달려 있다는 등 확실히 어깨 라인이나 요게 좀 특징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파츠를 들추었을 때 안쪽은 기본적으로 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클리어 파츠가 아니에요. 근데 겉에 보이는 부분이 클리어 파츠로 쓰이기도 했죠. 주먹손까지도 다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이런 검은색 점, 여기는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골반 쪽, 여기도 잘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좀 칼날처럼 생긴 형태의 파츠가 달려있기도 하고, 여기도 스티커입니다. 여기 정중앙 점, 작은 부분들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도 직접 움직이는 관절 부분 빼고는 클리어 파츠, 겉부분이 클리어 파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컬러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파츠부터 깔끔하고요. 케이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라든가 이런 종아리 쪽에도 보면은 클리어 파츠가 쓰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게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발가락 있는 요 발. 가장 처음에 이 단 오브 서스데이 건소드 시리즈의 주인공을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어릴 적에 봤었던 약간 아빠 발가락 양말 같은 이 느낌 뭐지? 이 기분 뭐지?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보다 보니까 은근한 매력 포인트가 또 되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요 애니메이션 특성상 가동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목은 볼관절 처리가 되어 있고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움직이고 스윙하고 해줄 수 있고, 목 아래쪽도 앞뒤로 크게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숙인다거나 크게 든다거나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어깨 외장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관절로 달려 있는데 안쪽은 또 축관절이라 가지고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준다던가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 외장 바깥쪽이 또 가동을 해서 팔을 옆으로 들 때 좀 편하게 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팔을 최대한 옆으로 들어주면은 약 90도가량 팔을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는 여기는 볼관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뒤로 들고 내리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어깨 자체도 앞뒤로 어느 정도 가동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크게 움직여주기도 하는데 잘 보면 지금 봤듯이 이 팔꿈치 외장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연동 기믹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케이블 자체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질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파손 염려나 이런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손목 자체에도 축관절이 달려 있어서 회전하는 것도 회전하는 건데 다양하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위아래로 볼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숙여줄 수도 있고요.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는 되게 유연하게 아주 큰 각도로 옆구리를 비틀어줄 수 있고요. 허리 돌리는 부분도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아주 편하게 돌아갑니다. 역시 액션 취할 땐 또 이렇게 허리 숙여주고 비틀어주고 이런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따가 포즈 취할 때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다리 앞으로 들 때 쭉쭉쭉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요 상태에서 요 허벅지 방향에 이렇게 다리의 각도를 꺾어줄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즈 취할 때 요걸 활용하면 좋겠죠. 다리를 옆으로 들 때도 꽤나 크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비틀어 가면서 틀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존재해요. 회전은 시키지만 이 상태에서 다리를 정중앙으로 바라보고 좌우로 꺾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 이 엉덩이 외장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다리를 뒤로 뻗는 게 조금 약합니다. 이게 탁 하고 외장이 걸려버려요. 근데 요거를 다리 살짝 벌리고 이렇게 허벅지 부분 관절을 사용을 해주면은 그래도 간섭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리를 뒤로 좀 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리 일자로 쭉 뻗은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리고 무릎 가동은 이중 관절을 활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동하니까 케이블이 쫙 하고 당겨지잖아요. 이게 허벅지 쪽에 케이블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어느 정도 여유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빼주고 가동을 시키면 90도 이상으로 크게 가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 일단은 뭐 외장 걸리는 거 없어 보입니다. 앵클 가드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발목을 이렇게 아주 크게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발목이 완전 뒤로 접힌다거나 펼쳐진다거나 접힌다거나 아주 크게 움직여주고요. 발가락 가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까지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딱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길고 얇고 이 느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조형 정말 잘 뽑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갓주들에 비해서 이 친구가 이런 이미지, 얇고 긴 이미지라는 게 저는 애초에 거미 모티브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검들도 보면 얇고 길고 그러잖아요. 샤프하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디자인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딱 뭔가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다wn 오브 서스데이 그 애니메이션 속의 그 모습 하면은 이런 느낌, 딱 분위기 자체가 묘하게 약간 중이병스럽고 고독한 그런 느낌? 특히나 인상에 남았던 게 요런 그냥 서 있는 모습인데 각도가 아주 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어요. 오히려 화려한 액션이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기억에 남는 모습이 딱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액션 포즈들도 한번 취해봐야죠. 아주 낮은 자세의 포즈인데 이 포즈도 아주 깔끔하게 취해집니다. 무게중심이 앞뒤로 막 무겁고 두꺼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잡기가 쉬워요. 발바닥 접지만 딱 앞뒤로 흔들리지만 않게 해주면 깔끔합니다. 이번엔 검을 나눠서 적에게 돌진하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런 각도보다는 요게 좀 괜찮지 않을까. 애니에 나올 법한 구도 딱 요런 느낌, 다리를 뒤로 좀 더 뻗어서 뒷다리가 보이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딱 요런 느낌. 아닌가, 좀 모자란가? 그냥 이쪽이 나은가? 그리고 한번 싸울 때 하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처가 많이 나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한 팔을 못 쓰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로 오른손만으로 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여줬는데 그런 포즈도 잘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일격인 체스트 한번 해볼 텐데 이때는 이제 손목에다가 검을 장착할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빼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떼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검 빼주고 처음에 봤던 대로 전용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손목에다가 원래 케이블이 있던 데다가 끼워주면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손목에 검을 달고 적을 내려 찍어버리는 체스트! 모데로이드에서는 지금 이 구도가 아주 샤프하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꽤나 날렵한 형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포즈가 특히나 이 옆구리 비튼 거 보세요. 와,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튼 허리. 요게 또 포즈의 핵심인데 아주 깔끔하게 포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wn 오브 서스데이를 검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느 정도 분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해? 팔다리의 분해. 일단 케이블을 제거를 해놓고
팔꿈치 부분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관절 자체가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케이블 떼어낸 뒤에 무릎을 잘 잡고 빼주면은 조인트가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양팔, 양다리 전부 다 해줄 거예요. 등에 있던 검도 빼주고 머리도 빼줄 겁니다. 머리는 아예 지금 여기 목 주변 외장까지 해서 통으로 빼줄 거고요. 이 관절까지 싹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 부분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앞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아예 목 주변 외장도 다 떼어내고 흉부도 떼어낼 거예요. 흉부에 요 하얀 부분들 이렇게 양 가슴 그리고 위에 솟아있는 요 빨간 부분까지 통으로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는 잘 오므려서 차렷 해주면 되고 이렇게 차렷 해주면 되고 허리를 오른쪽으로 9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을 잘 펴주세요. 이렇게 굳이 따지면은 이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각이 딱 서로 수평이 맞게끔 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잡는 데는. 그리고 이 팔꿈치 부분이었던 부분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쭉 펴줄 겁니다. 팔도 살짝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당히만 맞춰주면 되고요. 교체용 외장 이제 머리 부분 달아주고 이렇게 머리가 숙여져 있는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흉부 외장도 달아줍니다. 이렇게 잘 보면은 아까 펼쳐져 있던 가슴 외장들이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 사이로 갑니다. 다리 사이에 보면은 이 허벅지 안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칼날이 엉덩이 방향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스탠드 조인트에다가 먼저 쑥 끼워주고 양쪽 허벅지 외장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를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전용 조인트를 이렇게 등에다가 여기 잘 보면 등 잘 안쪽에 잘 보면 홈이 파여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가지고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검 형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요게 인공위성 세틀라이트의 대기 상태예요. 이 상태로 지상으로 쫙 낙하를 해가지고 변형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적을 공격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약간 무장처럼 쓰인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너무 길어져요. 이게 잘 보면은 구스마일에서 판매하는 스탠드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길이가 이 스탠드만 활용하려 그러면은 다른 받침 없이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이던가 아예 그냥 이 상태로 약간 비행기처럼 그 애니메이션 속의 단독 어택처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눕혀줘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참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의 단 오브 서스데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건소드 이제 엘도라 5가 프라모델로 나온다고도 하던데 그 외에도 건소드의 다른 갑주들도 상품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메카 둘이 상품화가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특히나 엘도라 5는 와, 진짜 최초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실.